네. 일단 이번에는 나만의 챗 GPT 만들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수실도 좀 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정리도 할 겸, 빨리, 한동안 이제 챗 GPT 한 3, 4일 정도 조금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일단 챗 GPT는 마무리를 하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해서 정리하는 포인트인 거죠. 일단 이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twoworlddataScience.com이라고 하는 특정 사이트를 좀 참조를 했고요. 제가 원래 미디엄이나 이런 쪽에 해외에서 이제 많이 적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참조를 합니다. 일단 이 챗GPT를 연계하는 방법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준비 데이터 생성하고 파인 튜닝 실행한 다음에 뭔가 내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챗GPT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뭔가 디테일한 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을 좀 뭔가 하려면은 나만의 어떤 산업군의 특징을 반영시켜서 추가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파인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공식 튜닝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투알드 데이터 사이언스 그쪽 잡지였던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가족에 대해서 좀 뭔가 학습을 더 시키고 싶다. 또는 제가 현재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뭐 스마트 금융과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 뭐 자주 들어오는 질문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제가 굳이 대답하지 않고 얘가 대신 대답해 주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식이 됩니다.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 내가 여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18살이고 남성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는 한번 특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18살이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소설들을 쓰도록 어떻게 보면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슈퍼 히어로. 일단 첫 번째는 좀 따라하기 버전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8살은 어떤 그 캐릭터 특징, 슈퍼 히어로의 특징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뭐 20살, 30살, 그 다음에 90살까지 해서 한 300개 정도의 행을 추가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문지, 이거는 답변, 이런 이제 컨셉들을 추가 학습시켜서 내가 어, 이런 이제 슈퍼 히어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Q&A 관련된 챗봇을 만든다, 아니, 챗 GPT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GitHub에다 올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인 튠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네. prepared data 해서 만들어 놨죠. 실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인 거고 여기에 대한 정답지가 이거다. 제가 이제 이걸 좀 나중에 또 변형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질문지가 있게 되겠죠. 뭐 스마트 금융과에 지원을 하는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뭐 대학교 졸업자들 뭐 대상입니다. 또는 거기와 동등 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전화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얘가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prepared prompt 데이터의 첫 번째 줄만 보면은 completion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18살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그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캐릭터 특징들을 얘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 학습된 내용이다. 이걸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실제 prepared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냥 prepared data.csv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인덱스 앞에 있는 건 다 빼고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data.csv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펜다스 쓰는 겁니다. 펜다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런 펜다스 쪽이 조금 모자른다라고 하면 이제 펜다스를 직접 이제 공부를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런 엑셀 시트로 CSV 형태로 저장을 저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데브 코드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저장한 게 prepared data.csv죠. prepared data.csv. 대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컬럼 이름은 세팅을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컴플리션, 얘는 질문지, 얘는 답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셋만 커플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런 걸 내가 추가로 학습을 시킬 데이터셋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은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죠. 학습 데이터 생성 및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CSV 파일을 준비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뭐 CSV 파일을 내가 학습할 데이터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뭔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챗GPT의 그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쓰라고 이게 스텝별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세요.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세요. 그 다음에 튜닝 하세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제대로 학습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 서브 프로세스는 내가 원래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dir /w 하듯이 뭔가 커맨드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파이썬에서 그냥 대신 실행시켜주는 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했으면은 여기다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데이터는 이미 prepared data.csv 파일이 같은 파일 폴더에 있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가이드대로 쓰는 거예요. OpenAI 툴 OpenAI 툴 fine-tune.prepared data 다시 파일 prepared data.csv를 이제 준비해라. 여기 다시 quiet는 원래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오는데 얘를 전부 다 그냥 yes라고 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complete process, 네,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complete 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하시면은 이걸 그대로 주피터 랩에서 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요 터미널에서 요걸 명령을 실행시켜 주는 거랑 동일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파일을 하겠다, 실행시키겠다, 이걸 이제 서브 프로세스라는 걸 띄워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실행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스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준비된 데이터가 prepared data.csv라고 하는 애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prepared data prepared data prepared.json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방금 얘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제이슨 형태의 키 밸류 형태인데, 프롬프트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컴플리션 별로 이걸 이제 이런 형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냥 준비된 데이터 생성해주면은 끝난 거죠.
그다음 이제 바로 파인 튜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준비된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그냥 튜닝만 해주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서브 프로세스로 OpenAI API fine-tune.create 이거는 이미 요 가이드에서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 파일은 어디에 있다? 현재 폴더에 방금 제가 만든 prepared data underbar prepared.json 그리고 여기 뒤에 모델은 다빈치라고 써 있는데 원래 지금 챗 GPT가 열어놓은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다빈치 모델도 있고 그 외에 뭐 큐리 모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다빈치예요. 다빈치 모델이 실제 약간 딥러닝에서 보면은 좀 파라미터가 많은 좀 약간 고급 승용 고급 자동차 느낌의 어떠한 모델이고 각각의 좀 약간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구동되는 모델도 있고 좀 약간 중형차처럼 변화에 강한 모델들도 있고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각의 모델의 특징들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서픽스는 제가 슈퍼히어로라고 해서 이름은 이제 세팅만 시켜준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서브 프로세스 해가지고 방금 있던 내용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completed process라고 뜨면서 이제 fine-tune.create 리턴 코드는 1이라고 이제 원래 리턴 코드가 0이 있고 리턴 코드가 1이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오픈 API 키 구글에서 이제 오픈 API 키 해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나오네요. 챗GPT. 여기에서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API 키에 대한 지금 유지지 사용성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받은 18달러 중에서 한 2달러 정도를 활용을 했어요. 어차피 얘는 6월 1일 날 끝나는. 지금 현재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추가된 다빈치 모델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요 사용성 들어간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데일리 유지지 한서 보면 셀렉트 4월 13일 김효관 치면은 지금 현재 파인 튠은 아직 노 액티브 떴네요. 랭귀지 모델은 썼지만 4월 10일 날 한 거 보면은 파인 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답변으로 생성하는 요 크기가 되는 거고 실제 파인튠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이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만든 거고 원래 오늘 만든 거는 지금 실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월 13일 기준으로 파인튠이 지금 0 리퀘스트라고 떠 있잖아요. 왜 안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오픈 API 얘를 그대로 한번 제가 카피를 한 다음에 터미널 창을 열고 여기 터미널 창을 열고 터미널 창도 그냥 한번 새로 열어볼게요. 혹시라도 네. 여기에 있는 위치에서 여기 주피터 랩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서 터미널 열면은 여기 딱 폴더로 딱 이동을 합니다. 여기 dir 치면은 디렉토리의 이제 구조에서 여기 prepared data 얘가 이미 있습니다.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있는 리스트를 보려면 dir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제가 카피했던 걸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나오죠. OpenAPI fine-tune.create에서 내가 트레이닝 하겠다 요 파일을 가지고 모델은 다빈치 한번 이 상태로 한번 맨 뒤에 쌍따옴표가 안 들어갔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no API key provided. 이런 식으로 솔직히 에러가 또 뜰 수 있습니다. 왜 이 에러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얘가 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키 정보가 없으면은 결국은 얘가 내 이름으로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옵션을. 그 옵션은 어차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 요거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다가 오픈 AI라고 치고 나서 다시 키 한 다음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키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 제가 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오픈 API의 요 키 정보를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내가 명령어를 칠지, 김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API 키에다가 파인 튜닝을 해야 되겠네. 근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 제이슨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할 거야. 근데 이 모델의 기본 베이스 모델은 뭐다? 다빈치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한번 카피해서 다시 컨트롤 V 눌러주고, 맨 끝에 쌍따옴표가 계속 빠졌었네요. 이렇게 이제 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업로드 프로그레스, 지금 현재 있던 내용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고, 일단 모델을 웹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절대 눌러주시면 안 돼. 이게 인터럽트 키예요. 업로드 파일 from 요 제이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reated fine tune, 요 fine tune이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들어간 거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파인튠 코스트가 이미 5달러라서 제가 있는 많은 달러를 요번에 이제 또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또 추가시키면 되니까 크게 걱정되진 않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queued라고 해서 뜨면은 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0번째 대기 순서인 거고, 제가 여기다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튜닝을 할 때 이런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API 키에 대한 에러가 뜨면은 방금 제가 바로 직전에 소개했듯이 API 키만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스트림 인터럽티드,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라고 해서 아예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서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마 보통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대 이게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트라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패키지를 그냥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파이썬을 많이 안 써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그 커넥션을 맺던가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존에 이제 PIP uninstall OpenAI라고 하는 OpenAI가 이미 설치를 앞 스텝에서 했는데 얘를 삭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PIP uninstall OpenAI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설치를 시켜줍니다. 다른 버전으로. 너무 이제 최신 버전 아니라 PIP install OpenAI는 0.25.0. 이걸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하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된다는 이런 이제 평이 있는데, 이건 이제 솔직히 서버가 안 좋은데 이게 큰 임팩트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도 그런 이걸 믿진 않는데, 솔직히 저도 이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 되다가 다운그레이드하고 다시 돌리니까 바로 이제 컴플리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는데, 그냥 좀 원활한 시간대, 서버가 원활한 시간대에 한국 시간에 한 오전 정도에는 그냥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처럼 파인 튠, 지금처럼 q 넘버가 0이면 그냥 바로 우선순위 0순위니까 바로 되겠지만, 여덟 번째 순위면 뭐 1시간을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오픈 API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리퀘스트 보낸 게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걸 나중에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보면 지금 Q 넘버만 받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픈 API 키 요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챗 GPT 오픈 API 키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사용성 여기 클릭을 해 보시고 여기 안에서 보면은 4월 13일 그 다음에 김효관 하면은 아직 파인 튠 no activity found라고 해서 아직은 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도 뭐 2.16달러 원래 한 5달러가 올라가면 한 7달러 정도 원래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일단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실제로 제대로 얘가 학습이 되고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것도 한번 구글링 검색하면은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각각의 요 파인 튜너 할 때마다 요 특정 코드가 그 고유 키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웹페이지에서 요 아이디 값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런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확인하는 거 없기 때문에 따로 그냥 여기에서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확인을 해도 크게 무리 없다. 근데 만약에 저런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만약에 Q 넘버 제로하고 fine tune started 그 다음에 completed epoch에서 요 딥러닝에서 에포크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하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지금 현재 있는 문제지 한 300개 정도의 행을 제가 추가로 학습을 시켰잖아요. 이 문제지를 네 번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을. 이 문제지를 전체를 네 번을 순환시켜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로디드 모델에서 모델은 얘로 업로드가 됐다. 그래서 이 업로드 리절트는 뭐 얘다 라고 해서 석시드 이렇게까지 딱 깔끔하게 뜨면은 가장 나이스한 거죠. 뭐 데이터가 조금 적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됐었을 거예요. 업로드도 하고 파인 튠해서 얘가 학습도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 다빈치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most capable이라고 하는 그 GPT-3 모델이고, 네, 뭐 각각의 뭐 심플 태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 좀 faster, 좀 빠르고 다빈치보다 조금 더 빠르다. 약간 이런 모델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빈치 모델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뭐 다른 모델도 한번 변형을 시켜봐야 되고 이 영상을 본 이후에는 내가 한번 우리 쪽 사이드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학습을 시켜봐야지 이런 포인트들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한 번만 더 여기를 보고 없으면 제가 영상을 살짝만 네, 내렸다가 지금 현재 10시 45분에 좀 전에 시작을 해서 한 몇 분 정도 걸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잠시 네, 지금 한번 보니까 이게 끝났어요. 아까 10시 38분에 리퀘스트 했던 애가 요 다빈치 요 이름으로 나왔고 요런 트레인드 토큰 이 정도가 사용이 됐다. 실제 원래 아까 2달러 정도 있었던 게 지금 현재 한 7달러를 사용을 했죠. 네, 18달러 중에서. 네, 이건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많이 결국은 또 튜닝을 시키고 하면은 튜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과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제가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완전 다 만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런 튜닝 비용을 내 모델을 본인 베이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튜닝을 하면은 이 베이스 모델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 이 튜닝 비용은. 근데 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 대한 비용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나 이런 전체적인 것도 다 합쳐서. 어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완전 베이스부터 만들어 봤는데 그 베이스를 만드는 거에 대한 당연히 고충이 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은 실제 뭐 회사 차원에서는 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내가 어떤 한 번 튜닝을 해서 튜닝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학습시키고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학습시키고 이런 면으로 보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요 모델이 나왔죠. 이 모델이 나온 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은 끝났습니다. 요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학습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웹에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용성에서 보면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방금 만든 모델이 요 우측에 리스트업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겠죠, 당연히. 쭉 내려보면은 다빈치 4월 13일 날 요 만든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좀 약간 식별하기가 훨씬 더 쉽죠.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프리픽스 접두어를 하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학습시킬 때 어떤 형태로 학습을 시켰냐면은 02번 파인튠 보면은 뭐 90세 프리페어드 데이터 한번 보면은 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되겠죠? 나이는 20살이다. 그 다음에 성별은 뭐 우먼이다. 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얘에다가는 뭐 텔레포트라고 해서 기능을 주면은 여기 딱 쓴 다음에 여기다가 서브밋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나온 게 이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그 내용들이 있겠죠. 20살의 우먼은 스탠드 톨,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헤어를 가지고 있고 블루 아이. 제가 아까 전에 그 학습시켰던 내용대로 약간 이런 컨셉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텔레포트가 아니라 다른 뭐 기능을 줬다. 20살이고 우먼이고 만약에 얘는 그 텔레포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이드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서브미트 하면은 캔슬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눌러서 초기화시키고, 여기서 20세의 우먼이고 하이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가 또 이제 내용들을 써줍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제가 자를 거니까 뭐 20살의 올드 우먼이고 20살의 우먼이고 그 다음에 어떤 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등 해서 내용들을 얘가 이제 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학습시켰던 그 컨셉들이 다른 제가 기능을 넣어도 거기에 맞춰서 얘가 뭔가 제너레이트를 시켜주고, 아예 텔레포트라고 해서 아예 제가 그 기능을 딱 넣어주면은 그 형태로 또 답변을 주고 하는 식으로 뭔가 학습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요 챗 GPT가 잘못된 답변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 튜닝을 해가면서 그 모델을 좀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제 써서 이제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었던 거죠.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키로 내가 파이썬 코드로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이썬 코드를 열고, 이건 아까 봤던 제가 참조했던 미디엄 사이트고 익스큐트 한번 해보는 거죠. API 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제 거 API 키를 넣어야 되겠죠. 요 SK, 요 API 키를 세팅을 하고, API 키는 요거다. 어차피 테스트 지금 현재 하는 거니까 여기다 API 키 제 거를 집어넣고, 여기에는 0123은 제가 한번 GitHub에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 언더바 키 해서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주는 형태가 오픈 AI를 써서 내가 어떤 이제 프롬프트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주면 얘가 리스폰스를 받게 돼요. 18살이고 남성이고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먹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리스폰스가 이제 떨어지겠죠. invalid request 더 모델 다빈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여기에서 API에서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받은 요 모델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쓰는 방법은 여기 뷰 코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슈퍼 히어로 선택하고 뷰 코드 하면은 이렇게 테스트 하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모델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파이썬, 아마 다른 것도 있으면 노드 등등, 여기서 제가 이 모델 이름 바꿔주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실행시켜도 되는데 모델은 요거다, 그 다음 프롬프트는 이런 걸 내가 쓸 거다 라고 해서 세팅을 하면은 제가 요번에 고도화시킨 약간 파인 튜닝을 한 어떤 모델을 통해서 리스폰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리스폰스 안에는 요 텍스트 안에 요 답변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꺼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인 거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앱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요 리스폰스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스텝에서는 GPT 3.5의 터보 모델을 썼었습니다. 요 기존 모델, 그 다음에 요 기존 답변,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GPT의 이제 좀 상위 모델이었었던 거고, 지금 좀 바뀌는 포인트들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GitHub에서 리스폰스는 오픈 AI check completion은 얘도 이제 아마 나중에는 활용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상위 레벨 모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지금은 오픈 AI completion create 괄호로 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원래 제가 썼던 GPT 3.5 터보 모델은 실제로 얘가 파인 튠을 아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한 5월이나 6월에 지금 파인 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금 제가 문서는 봤습니다.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다 모델을 제가 방금 썼던 튜닝된 모델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뭐 기본 모델은 이거고, 이 기본 모델 말고 튜닝된 모델을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는 기존에 여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갔었는데, 그 앱에서 유저 인풋이 실제로 사용자가 썼던 메시지였어요. 그거 대신에 이 프롬프트를 써주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는 유저 인풋. 요것만 좀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꿀 포인트가 좀 몇 개 있네요. 근데 얘도 아예 제가 바꿔서 제가 깃허브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 컨텐트에서 리스폰스 받는 형태도 요 터보 모델하고 좀 다릅니다. 리스폰스에서 요 초이스의 0번째에 있는 텍스트,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루이스.초이스 의 0번째 텍스트를 하면은 현재 딱 그러니까 답변만 딱 긁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웹에서 띄워준다. 이 컨셉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다빈치라고 하는 모델을 그대로 카피를 하고 원래 봤었던 요 앱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죠, 여기 앱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미 이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옵션들인데 이 옵션은 지금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뭐 템퍼레처에 따라서 0에 가까우면 정확도가 올라가고 실제 1에 가까우면은 다양성이 좀 더 버라이어티한 답변을 주는 뭐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얘는 일단 추후 생각해야 될 문제고 여기 모델만 제가 방금 썼던 모델로 바꿔주시면 되고 프롬프트를 유저 인풋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삭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기존의 컨텐트 이렇게 메시지에서 받았던 애를 요걸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바꾸고 이제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누르고 여기 터미널 들어가서 dir 쓰고 여기서 파이썬 띄고 app.js가 아니라 파이썬 띄고 app.py 치면은 얘가 프로그램이 돌고 제가 127.0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나오죠. 여기에 제가 똑같이 뭐 18살이고 맨이고 뭐 텔레포트다 라고 해서 샌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8 years old man with the ability to telepor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답변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그쵸? 근데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보면은 플라스크 디버그를 쓰라고 돼 있어. 바꾼 거는 크게 없어요. 실제 여기에 모델만 새로 바꾼 걸로 주입시켜주고 실제 그 웹페이지에서 요 메시지를 받은 게 유저 인풋으로 들어오니까 그 프롬프트 내가 실제 질문을 던지는 게 유저 인풋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컨텐트로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뭐 디버깅 해보면은 여기만 그냥 따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 리스폰스부터 요 부분 네, 요 부분이죠. 여기가 결국 제가 플러스에서 파이썬 코드 한번 열면은 이게 끝입니다. import open AI 유저 인풋이 저게 아니라 실제 뭐 18살 뭐 맨이고 텔레포트 이렇게 써서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은 키도 받아야 돼. 키 세팅하고 하면은 얘 어차피 리스폰스가 나와요. 리스폰스를 실제 이거죠. 여기에 나오는 요 리스폰스를 저기에다가 던져주는 것 뿐입니다. 그쵸? 여기 리스폰스 점 초이스 의 0번째 점 텍스트 여기가 초이스즈 그래서 여기에는 답변이 저 웹으로 그냥 가는 것 뿐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플라스크 앱으로 그냥 보여준 것 뿐인 거고 이걸 이제 나중에 좀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첫 번째 스텝보다는 지금 게 약간은 좀 뭔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앱 변경해서 이렇게 띄우는 것까지 지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행하면은 얘가 나온다. 근데 얘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은 프로세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학습한 것도
내가 만약에 뭔가 추가로 내가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네 라고 하면은 학습할 데이터셋을 준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굳이 막 파이썬을 준비하지 않아도 엑셀, CSV죠. CSV 파일로 프롬프트와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정확한 컬럼 이름으로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준비된 요 CSV 파일로 요 명령어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시킬 어떤 튜닝할 포인트는 준비 자료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요 파인튠을 쓸 때는 조금 명령어가 다르죠. fine-tune.create 해서 요 준비된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픈 API 쪽에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모델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학습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뷰 코드를 통해서 내가 파이썬으로 일부 코드를 구현도 해보고, 이걸 내가 웹이랑 좀 연동을 시켰을 때 제가 플라스크라고 하는 아주 경량화된 웹으로 살짝 띄워본 게 전부인 거예요. 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아마 이제 조금씩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뭔가 이제 간단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웹을 뭐 띄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결과, 이 포인트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챗GPT의 나만의 이제 챗GPT 만드는 거는 좀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